앞서 살펴봤던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원리의 첫 번째, 캡슐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캡슐화는 어떠한 내용물을 곁에 있는 곁에 이제 감싸서 어떤 정보를 은닉해줌으로써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접근을 제어하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캡슐화라고 하는데요. 캡슐화는 앞서 설명드렸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제가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 하나는 반드시 하나의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다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즉 함수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브젝트의 형태라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오브젝트들은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즉 그 객체의 역할을 주요하게 결정짓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이 데이터 부분, 즉 우리는 속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데이터 부분은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접근에 의해 임의로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꽁꽁 감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원하는 속성, 객체의 역할을 특정짓게 해주는 이 속성 부분을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 자바와 같은 경우 private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 명령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이 private은 데이터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인 데이터를 외부의 접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변경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명령어인데요. 대신 이렇게 데이터 부분을 private하게 정의를 해서 외부의 접근을 막아주고는 실제로 접근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메소드, 함수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의사라고 하는 역할을 가진 오브젝트에 내가 변호사가 아파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의사 전문 지식을 직접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진료 기능을 이용하여 의사점 진료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요. 의사님아, 진료 좀 해주세요 라고 표현하듯이 명령어로는 의사점 진료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진료라고 하는 기능은 내부적으로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있으므로 같은 멤버,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이라고 할지라도 접근에 대한 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진료 기능을 이용하여 의료 전문 지식을 활용해 실제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객체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데이터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만 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일 책임의 원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는 반드시 꽁꽁 감춰라. 바로 그 의미에서 캡슐화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즉, 캡슐화를 우리 다른 말로 은닉화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은닉화의 대상은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에 한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감추지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 안의 메소드, 즉 함수는 절대로 은닉화하지 않죠. 즉, 메소드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객체와의 의사소통용 수단이다라는 의미에서, 즉 외부와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되 데이터에 한해서 꽁꽁 감추는, 즉 은닉화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때 객체는 데이터는 외부에 꽁꽁 감추어 직접적인 변경이나 수정이 될 수 없도록 해주지만
메소드는 다르다라고 했었죠. 메소드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의 메소드는 외부에다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드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보면 통신용 수단이지만 하나의 이 객체 자체에서 보자면 자신이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러한 근데 서비스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 외부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하나의 제가 어제 예를 들었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의 하나의 예 안에 의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수행해줄 객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변호사가 아프다라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예를 들어 어떠한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하나인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외부 객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겠죠. 즉 예를 들어 상담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일반 상담은 가장 빠른 비어있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상담 서비스를 자기가 원하는 예약 시간에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의사 객체 안에서는 좀 더 상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예약 시간을 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렇게 예약 시간을 인수를 받아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외부 객체 입장에서는 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선택해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해당하는 상담을 원한다면 전달되는 인수가 없는 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면 되겠고, 만약에 원하는 시간에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상담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의 서비스이지만 인수례 예약 시간을 전달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즉, 그런데 하나의 객체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로딩이 되게 되고요. 그 메모리 공간 안에 동일한 이름으로 상담이라는 이름의 코드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호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담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어떠한 상담 코드를 의미하는지를 구분을 하게 되겠죠. 즉 식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메모리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오브젝트 단위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객체 지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 실행을 하든 로딩을 하든 정의를 하든 뭐든지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일 역할을 갖고 있는 단위로 수행을 하거나 정의를 하거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올라갈 때에도 오브젝트 단위로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로 무엇이든지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할당된 데이터 정보들을 또는 코드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오브젝트 안에 상담이라고 하는 코드가 두 개가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름만 보자면 사실은 동일하게 되겠고요. 물론 위에 있는 상담 서비스는 인수가 없는 서비스가 되겠고 아래에 있는 상담 서비스는 예약 시간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그렇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사실 메소드라고 불리우는 이런 함수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갖고 식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같은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의 메모리 공간 안에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지 이 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객체 지향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객체 안에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함수는 반드시 좀 더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만 가지고는 식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수의 타입이나 인수의 개수를 더 추가적으로 정의할 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 메소드와 이 함수와 이 함수 사이에 차이점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즉 객체 지향에서는 함수, 즉 메소드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함수의 이름만 가지고 식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함수, 메소드의 시그니처, 즉 식별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함수의 이름, 두 번째 함수의 인수로 정의되어 있는 인수의 개수, 세 번째 인수의 타입. 이렇듯 세 가지가 모두 함수의 식별을 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함수의 이름만 가지고 식별을 했던 거와는 다르게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만 해당하는 서비스가 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름이 같은 함수가 하나의 객체 안에 정의되어 있더라도 인수의 개수나 타입이 다르다면 정의될 수 있고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의사객체 안에 상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정의를 하고 싶다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와 같이 하나의 객체 안에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통해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외부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게 그죠? 선택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즉 부패처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객체 지향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르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다형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기능 외에도 다형성 관점에서 제공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다형성 부분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객체 지향에 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을 더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마지막으로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원리 중 세 번째 특징, 추상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추상화란 하나의 객체, 우리가 객체를 정의를 하시게 되면 이 객체를 객체에 적합한 역할을 하나 정의를 해 주시고요. 이 역할을 정의하시는 거는 실제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역할을 정의할 거야 라고 하시면 실제 그 오브젝트의 그 역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역할에 대한 부분은 어떤 누구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역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더 정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줘야 하는 것은 있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때 역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속성 부분과 특히 이제 필요로 한 데이터 부분이겠죠. 즉 이 객체의 역할을 결정짓게 하는 속성 부분과 특성의 을 정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서 기능이겠죠. 이 데이터를 참조하여 필요로 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 또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브젝트로 정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정의, 즉 역할을 정의하실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특성이나 속성에 집중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아주 상세하게 현실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정의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현실에서 있는 실제로 그 오브젝트의 모든 기능과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림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왜 아주 구체화된 실묘화라고 불리우는 아주 구체적인 왜 호랑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털 하나까지 또는 그런 느낌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그리는 실사가 있겠고, 반대로 특성만 살려서 그림을 그리는 캐리커처라고 하는 그림 방식이 있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방식 중에 캐리커처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특징만 추출하여 거기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를 내리시거나 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상세 내역들을 정의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의 역할을 대표할 만한 속성들을 특정적으로 집중하여 정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추상화를 통해서 객체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추상화를 해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3대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를 정의하는 속성은 반드시 캡슐화해야 한다. 또한 메소드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다형성, 그 외에도 다형성은 더 많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안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자바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지향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많은 문법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다형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차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객체를 정의하고 객체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특정적인 특성을 추출하여 대표할 수 있는 속성들을 정의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르는 기능들을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성에 집중하여 상세 내역들은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즉 이와 같은 특성을 추상화라 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